안녕하세요. 에디터 신입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증시가 계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델타 변이, 테이퍼링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주춤하기는 하는데요. 결국 이 우상향 추세는 꺾이질 않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주가라는 게 큰 그림에서는 결국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적이라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냐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회사에서 본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펀더멘탈한 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멀티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멀티플이라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분위기, 영어로는 센티먼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시장 참가자들이 이 해당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또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이 심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는 곧 주식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될지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라는 게 실적에 선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기업들은 보통 멀티플 확장이 일어나고 실적이 올라주면서 주가가 뒷받침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E, Price to Earnings라는 이제 배수를 통해서도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PE라는 게 결국엔 기업의 실적 대비 주가 비율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PE가 오랫동안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 같다. 그리고 해당 기업 자체도 같이 클 것 같다고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PE라는 게 price, 주가 나누기 earnings, 실적인데요. price, 이제 분자인 주가가 먼저 오르게 되면은 기대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PE 비율이 10보다 더 높아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분모인 earnings가 오르게 되면서 PE가 다시 장기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가는 실적에 선행을 한다. 주가가 먼저 오르게 되면은 멀티플 확장이 일어나고 이를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 비율들이 유지가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참고로 고속 성장하는 회사들은 PE가 몇십 배나 몇백 배 수준에 있기도 하고 아예 수익을 못 내서 PE가 측정 불가한 회사들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PE 말고 수많은 다른 지표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실적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운영을 잘해서 펀더멘탈이 좋아지다 보니 주가가 오른 부분이 있고, 최근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들을 보시면은 실적 발표 자료에서 기업들이 이번 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다라고 언급한 회사들이 역대급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S&P 500 기업 중에서는 87%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된 상황이고요. 그만큼 단순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주가가 오른다고 하기에는 그만큼 기업들이 비즈니스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021년 내내 꾸준히 관통하는 키워드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스톡 리퍼체이스라고도 하고 바이백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발행해 놓은 주식을 직접 다시 사들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 주식이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본인들 주식을 본인들이 직접 저점 매수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는데요.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발표하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의미이죠. 그렇기도 하고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주식들이 기업 안에서 이제 묶여 있고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풀려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기업 가치를 이제 주식수로 나눴을 때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주당 주가라는 게 결국 기업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눈 수치인데요. 기업 가치는 동일한 상황에서 분모인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한 주당 가치가 늘어나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쉽게 말할 수만은 없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만약에 소각을 하게 되면은 자사주를 매입한 만큼 현금이 증발해버린 셈이 되겠죠. 그만큼 돈을 들여서 다시 주식을 되산 거니까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현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사들여서 이제 소각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직접 그냥 들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시장에 나가서 다시 내다 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트레이딩 행위를 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주식 숫자가 줄어들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시장의 매물로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하방으로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업들 입장에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는 주가 부양을 해서 기존 주주들을 챙겨주겠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기존 주주라고 하면 경영진이나 주요 직원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일단 회사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을 들고 나가서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거니까요. 작년에는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회사들이 비상사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이 확 줄었어요. 근데 올해는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 현금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주도하는 곳들은 뭐 항상 그렇듯이 대형 은행들이 대표적입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은 성장성보다도 일단 현금을 따박따박 벌어들여서 주주한테 나눠주는 대표적인 가치주들이죠. 작년에는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정부 지원금을 타먹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이 막혔던 회사들이긴 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는 돈으로 너네가 자사주 사서 주주이익을 채우는 게 아니라 뭐 회사 직원들한테 돈 더 나눠주고 뭐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돈을 더 써라 라고 그런 명목으로 나눠줬을 거기 때문에 정부 돈을 받아서까지 자사주를 사긴 좀 어렵겠죠. 이제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는 올해부터는 다시 자사주 매입을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올해 자사주를 활발히 매입한 걸로 유명한데요. 벅셔 해서웨이는 현금을 무지막지하게 회사에 쌓아두고 투자나 인수할 대상을 찾는 걸로 유명합니다. 워렌 버핏 선생님이 말하기를 엄한데 돈 쓸 바에는 차라리 자사주를 사들이는 게 낫다고 할 정도죠. 물론 자사주가 싸게 거래되고 있을 때 산다는 걸 가정한 거긴 하고 비싸게 사면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너무 비싸게 보이고 그렇다고 또 그 돈을 주고 투자나 인수를 했을 때 기존에 본인들이 들고 있던 포트폴리오랑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돈 쓸 데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검토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애플이나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들도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하는 중인데요. 애플은 올 상반기에만 해도 앞으로 100조 원어치 자사주를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뭐 거대 규모로 자사주를 사들이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도 발표 이후로 매달 꼬박꼬박 자사주를 사들이는 중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저금리 상황입니다.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거에는 뭐 실적이 좋아서 돈을 잘 번다는 거 외에도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아진 점도 한몫을 했는데요. 이자 부담이 매우 낮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예 빚을 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추세입니다. 애플만 해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대 40년짜리 빚을 냈는데요. 당시에 채권 발행하면서 밝혔던 이유 중에 아예 그냥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금융적으로 아이러니하게 한데요. 살짝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 채권자보다 주식을 사준 주주들을 더 우선시한다고 읽힐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이 자본 구조상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돈이 주식을 사는 주주들보다 더 안전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더 저위험 저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고 주주들은 애초에 고위험 고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주주들 돈은 갚을 의무가 없어도 채권자 돈은 갚아야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기 빚을 싸게 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사실 금융적으로는 좀 특이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빚내서 자사주 매입을 해준다고 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은 꽃놀이패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단기적으로는 일단 호재라고 했는데 그게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싫어하는 주주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장주 투자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면 좀 속 터질 수 있기는 합니다. 케바키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회사가 당장 돈을 아무리 까먹더라도 회사가 어디까지 클 수 있을지 그 끝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합니다. 회사가 돈을 까먹는 속도보다 외형적인 성장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데 베팅을 해서 지분 가치를 훨씬 더 빠르게 키워줄 거라고 이제 베팅을 한 건데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게 되는 돈이 결국에는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실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랑 회사가 지분을 팔아서,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를 받은 돈, 이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제 투자를 해서 성장시킬 것인가, 회사를 키울 것인가에 베팅을 한 투자자들이 회사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거나 뭐 새로운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회사를 더 빠르게 키우는 방향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소폭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고 하면은 기존에 뭐 10배씩 성장하는 이런 그림을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속이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쯤에서 한 가지 예시로 들고 싶은 회사가 스포티파이인데요. 성장주인데 주가를 부양을 해야 하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회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스포티파이는 최근 한국에도 출시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꾸준히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자사주 매입에 총 1조 원 이상을 쏟아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발표 당시 기준으로 전체 지분의 2.5%에 달하는 꽤 큰 규모라서 대규모 주식 매입 물량이 몰려올 거란 기대에 주가가 일단 올랐었습니다. 근데 사실 스포티파이는 투자자들이 성장주로 기대하면서도 성장세가 기대만큼은 안 나오는 회사였어요. 뭐 수익성도 그렇고 외형 성장도 그렇고 기대만큼은 성장세가 나오지 않아서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방어를 계속 해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성장률이 생각만큼 안 가파르기도 했고 경쟁자, 뭐 아마존이나 애플뮤직 등의 경쟁자가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형 성장을 한다고 해서 마진이 늘어날지도 미지수인 점도 안 좋게 작용했고요. 참고로 성장주 투자는 회사가 어느 분기점을 지나면 회사가 기하급수적인 수익성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고 하는 투자인데요. 스포티파이의 경우에는 회사가 커지고 서비스 이용이 늘어날수록 그에 비례해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흔히 말하는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생각만큼 안 나오는 사업으로 아직까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성을 위해서 이런 음원 플랫폼 회사들이 직접 컨텐츠 IP, 저작권을 사들이기도 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라이센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어쨌든 이런 앞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서 2018년 상장 후에 주가가 계속 기어다니던 상태였어가지고 스포티파이는 다음번 주식 발행 시에 지분을 최소한으로 팔면서 돈을 최대한으로 땡기려면은 주가를 어쨌든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은 다음번 주식 발행할 때 같은 돈을 땡기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지분율을 희생을 해야겠죠.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은 주가 부양을 어느 정도 해야 하고요. 특히 스포티파이처럼 이익을 보는 회사가 아니라 손실 내면서 운영하는, 그러면서 투자금 받아서 사업을 키우는 회사는 특히 이런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아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주식 발행을 하려면 주가 부양이 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높아진 실적과 저금리 상황,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정부는 자사주 매입하려는 대기업이나 부자들한테 눈치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든 정부는 특히 최근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해서 부자 증세를 늘리던 와중이었어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제 경기 부양안을 펼쳐야 돼서 세금 확보가 더 필요한데 부자 증세를 통해 늘리겠다는 이런 목표를 발표했었고,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이와 맥락을 함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예전 대통령들인, 이제 공화당원 대통령들인 부시나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감세했던 안에 대해서 비판해 왔었고요. 근로자한테 급여를 주거나 신규 투자를 늘려야 할 기업의 돈이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고 자사주 매입해서 기존 주주 부양에만 쓰이고 있다 보니 돈이 효율적으로 돌지 못한다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세안과 맞물려서 민주당 측에서는 최근 자사주 매입 가격의 2%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요.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바이든판 뉴딜 정책으로 경기 부양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서 세금을 늘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돈을 더 거둘 수가 있고,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대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줄이고 고용과 신규 투자에 돈을 더 쓸 경우에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가 깊게 얽혀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미묘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 추이를 계속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싸게 풀려있는 각종 자금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증시,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싸서 딱히 투자할 곳은 없는 돈, 이런 상황들에 대한 흐름과 자사주 매입에 대해 연결시켜서 알아본 이 영상을 보신 순살러님들은 앞으로 자사주 매입 뉴스가 나오면 호재인지 아닌지 여부를 스스로 빠르게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